예, 반갑습니다. 예, 고사람학원 과학고 수학팀장 홍인재입니다. 앞서 설명을 들으신 대로 그 방문 면담, 그리고 소집 면담에 대한 수학 부분에 관한 조금 더 상세한 내용, 예,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앞서서 전체적인 내용을 분석해 봤을 때, 공통교과에 대한 부분과 자소서에 대한 부분이랑 그 다음에 생기부에 대한 부분, 그 세 가지의 분야를 놓고 이야기를 했을 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나 생기부의 내용이 조금 더 잘 구성이 되어진 학생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인 학력에 대한 공통교과의 문항들이 나오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이 좀 취약한 학생들인 경우에는 공통교과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물어보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기부에 대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자소서에 나오는 내용에 대한 것들은 학생 개별적으로 내용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의 분석의 중심은 공통교과의 내용 중심으로 해서 학생들이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는 관계로 어떤 내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잘 준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개년에 대한 부산과학고등학교 방문 면담에 대한 내용들을 유형으로 분석해 본 내용들입니다. 이건 학생들이 면담이 모든 과학고 일정이 끝난 뒤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서치를 해서 저희들이 통계를 낸 자료인데, 내용들을 학년별로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이게 중학교 1학년 내용이고요. 네, 그 다음 중학교 1학년 내용에는 기하 중심,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내용은 좀 내용이 작긴 하지만 다양한 중학교 2학년 내용의 거의 전 단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내용의 경우에는 특히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관한 부분, 그리고 일부 학생에 대해서 기하 영역을 질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고등학교 1학년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중학교 3학년 내용의 질문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과 연계되어진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질문까지도 나오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걸 학년별로 그리고 단원별로 좀 더 집중도를 살펴보면 중학교 1학년 부분은 크게 영향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지는 않는데, 중학교 2학년은 평면도형에 대한 삼각형의 성질이나 피타고라스의 성질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그리고 그 과정, 내용에 대한 질문까지, 또 필요한 경우에는 증명까지도 요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중학교 3학년의 경우에는 비중상 2차 함수와 그래프, 중학교 3학년들이 면접을 보는 시기에 최근에 배운 2차 함수와 그래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강하게 질문하는 분야가 있고,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중학교 3학년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내용에 대한 조건을 좀 더 심화해서 질문하는 경향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연도별로 퍼센테이지를 내어보면 중학교 1학년 내용, 2학년 내용, 3학년 내용 고일 과정으로 나눴을 때 부가고의 2021학년도에는 중학교 2학년 내용이 41.03%로 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학생들이 잘 대답할 수 있느냐, 저희들이 수학을 이야기할 때 중학교 2학년 과정부터가 고등과정의 시작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 1단원의 유리수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단원에 나오는 피타고라스에 대한 내용까지를 상세히 물어보는 질문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평면기하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어떤 계산 과정이라든지 값을 구하는 문항보다는 정의에 대한 것들, 성질에 대한 것들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서 그것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 좀 더 심화해서 내용을 하는 질문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다는 걸 학생들의 내용을 통해서 서치할 수 있었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의 2차 함수 부분도 단순하게 2차 함수의 어떤 과정되어진 활용에 대한 문항보다는 2차 함수에 대한 식을 가지고 그것들에 대한 그래프를 조건에 맞게끔 정확하게 그려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것들이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대비할 때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프를 그려보는 연습이 필수 연습으로 꼭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도형에 관한 부분과 2차 방정식 2차 함수에 대한 부분이 많은데 이 부분은 단순하게 역시 과정의 어떤 값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등 과정의 내용에 대한 심화로 생각을 해서 연계해서 학생들이 정확한 조건에 맞게끔 답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로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 학년에 대해서 중등 과정에 대해 내용들이 고르게 분표되어져서 질문이 되어진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입니다. 부산과학고고요. 중학교 1학년 내용에 대한 부분들의 내용이 조금 더 늘어났고 기하 영역이 좀 더 확장이 됐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내용의 비중은 전년에 비해서 약간은 줄었지만 묻는 패턴은 거의 비슷하게 나온 편입니다.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내용 역시 2차 함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하에 대한 부분도 질문이 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도 역시 비슷하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고1 과정에 대한 심화 비중은 조금 줄은 편입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전년하고 좀 대비되어지는 부가고의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조금 쉽게 생각하는 수에 관한 내용을 작년에는 조금 더 집중적으로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의 유리수, 중학교 2학년의 순환소수, 중학교 3학년의 무리수, 실수에 대한 부분들까지 내용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학생들에게 질문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여전히 강조되어지는 부분들은 부가고의 경우에는 기하 영역에 대해서 특히 평면 도형에 관해서 학생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것들에 대한 증명까지를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비중을 보시면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2차 방정식 2차 함수의 비중은 현저히 줄어들었고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대한 내용의 비중들이 비슷비슷해지면서 이제는 최근 연도에 배운 중학교 3학년에 대한 수학뿐만 아니라 중등 전체에 대해서 영역별로 학생들이 그 단계 단계에 대한 연결고리들을 얼마나 가지고 학생들이 대답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중등 과정이 얼마나 단단하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는 형태로 변형이 되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1과고입니다. 패턴부터 보시면 중학교 1학년 내용도 중학교 1학년 내용에서는 기하 영역 중심으로 중학교 2학년에서는 확률 파트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많았고요.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에는 역시 2차 함수,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 그 다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은 저희가 이렇게 고1 과정이 많은 이유는 중학교 3학년의 2차 방정식이지만 조건은 고등학교 1학년들이 푸는 일반적인 내신 형태의 문항들을 가미해서 질문한 내용들이 많아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더 많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전부 중등 3학년에 대한 내용이 1과고는 압도적으로 좀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학교 1학년에 대한 비중은 조금 현저히 적은 편이고 중학교 2학년의 기하, 그 다음에 경우의 수, 중학교 3학년은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으로 아주 몰입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앞서 언급하셨지만 같은 형태의 질문을 거의 대다수의 학생에게 질문을 해서 비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중상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 중학교 3학년 내용의 심화 내용이라고 봤을 때는 중학교 3학년 과정에 나오는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학생들이 잘 이해를 하고 그것에 대한 그래프와 그것에 대한 조건들을 어떻게 해석해서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항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 말씀드린 대로 2차 방정식의 어떤 해를 구하는 과정에서도 중등 과정에는 나오지 않는 정수 조건이나 그 다음 유리수 조건을 가미를 해서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해결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문항을 학생들에게 주고 직접 풀게 해서 대답하는 형태의 패턴이 많았기 때문에 단지 구술만이 아니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도 상당히 필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2022학년도에 나왔던 내용도 좀 살펴보면 내용의 패턴은 좀 유사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내용, 그 다음에 중학교 2학년 내용이고요.
다음 중학교 3학년 내용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뭐 중학교 1학년 내용에 대한 제가 표시를 지금 다 하진 않아서 그렇긴 한데, 뭐 중학교 1학년 내용에 대한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기는 했지만 역시 전년도와 1과고는 크게 다르지 않은 형태로 나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과고에 대한 내용을 보면 중학교 3학년에 대한 내용이 전년도 대비 압도적으로 더 많아졌고, 고1 과정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시켜 보면 결과적으로 작년도에 나왔던 1과고의 방문 면접에서 나온 수학의 패턴은 거의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으로 몰입되어져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중학교 과정에 나오는 2차 함수의 과정을 그냥 문항을 해결하는 형태의 단순한 문답식의 형태가 아니라 그 그래프를 조건에 맞게끔 얼마나 정확하게 그리고 해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방정식과 연관지어진 2차 방정식의 문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까지를 물어보는 형태가 되어져서 2년 연속에 대한 내용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는 1과고의 경우에는 중등 3학년 과정에 나오는 2차 방정식과 그리고 2차 함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과정에 대한 풀이까지를 구술로 말할 수 있는 연습이 좀 더 충분히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방문 면담에 대한 두 학교의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부산과학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중등 교과에 대한 고른 분포를 좀 나타내고 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강세를 띠고 있는 건 부과고의 경우에는 기하 영역에 대한 것들이 문항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증명 과정까지를 요구하는 문항들이 많기 때문에 철저한 대비가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평면 도형에 관한 교과서에 나오는 정의와 성질에 대한 이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질문은 반드시 연쇄적으로 나오는 질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의 정의와 성질을 암기하는 수준에서 그치면 안 되고, 그 정의가 왜 성립하고 그 성질이 왜 성립하는지에 대한 증명을 연습을 반드시 하고, 필연적인 건 반드시 그걸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과정까지의 연습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이나 2차 함수의 영역은 답을 내는 과정보다는 그래프를 그릴 줄 아는 부분과 주어진 그래프 또는 주어진 어떤 조건에 맞는 그래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연습을 필히 하고 방문 면접에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1과학고 같은 경우는 중학교 3학년 내용이 2개년도를 분석했을 때는 압도적으로 많았고,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1 과정은 중3 과정과 연계되어진다고 보면 결과적으로는 면접을 보는 지금 올해 중학교 3학년 내용에 대한 학습이 좀 더 철두철미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 제가 표현을 이렇게 해놨지만 비중이 초강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패턴은 사실상 지금 1과고에 입시 담당으로 나오시는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이 나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크게 변동이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추가가 되어진다면 평면 도형에 대한 기하 영역 정도가 좀 추가되어질 뿐, 이 부분에 대한 연습은 꼭 좀 되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부과고와 비슷하긴 하지만 1과고는 조금 더 강점을 두고 2차 함수에 대한 철저한 대비, 그 다음에 일반형으로 나와지는 그 계수에 대한 조건들을 다르게 주고 물어보는 패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조건에 따라서 그리고 해석하는 능력에 대한 연습을 반드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방정식에 대한 문제 해결은 단순하게 중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근을 구하는 과정이나 근의 공식 유도는 기본 과정으로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의 조건을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 나오는 부분까지 연계시켜서 연습을 해서 구체적인 조건에 따른 해를 구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방문 면접에서는 절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